네, 팽팽했던 미국 대선 판도가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대선판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리전 성격인 오늘 이 토론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한 달여 남은 미 대선의 판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교수님께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부통령 토론에 앞서서 1차 토론회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잠시 좀 살펴볼까 하는데 1차 때 생각보다 좀 싱거웠다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토론회가 이제 힐러리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기울었다. 힐러리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도 있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지지율 격차가 확실하게 또 눈에 띄게 좀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1차 TV 토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 1억 명 가까이 볼 것이다 이런 네. 예상도 하고 세계 토론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죠. 달 착륙 그 보도 이후 가장 큰 TV 이벤트가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 트럼프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힐러리는 굉장히 정책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경험이 많고 굉장히 정책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조금씩 공격하려고 했는데 힐러리가 굉장히 잘 받아치는 걸로 자기는 대통령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힐러리한테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기대했고 트럼프한테는 대통령의 자질을 보여주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둘 다 안 보였고요,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싱거웠다. 하나 건질 것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네. 토론회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다급해졌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지금 자선단체 문제까지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뉴욕 검찰에서 이제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죠. 트럼프 재단에서 문제를 이제 삼고 일어났는데 이게 개인이 기부금이 2만 5천 불이 넘는 그런 자선단체, 그러니까 재단인 경우에는 사실 네. 등록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재단 같은 경우는 등록을 지금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부한 이제 트럼프 측에서 기부한 내용이 없고, 근데 거기에 있는 돈을 좀 운용을 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트럼프 재단의 어떤 활동을 금지를 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이 문제가 지금 안 그래도 앞서서도 1차 토론회 때도 세금 문제를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2차 토론회 앞두고 굉장히 좀 많이 불거질 것 같은데 얼마나 트럼프에게 좀 타격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소위 10월에 어떤 터지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분석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관련된 스캔들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미국 주류 언론에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예. 그런데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유권자들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잘해서 트럼프가 좋아서 트럼프가 훌륭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클 무어라고 네. 진보 쪽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는 인간 화염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치 굉장히 시스템 과격한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정치 시스템에다가 예. 정말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소득 불평등 또 이민 문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전에 닥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기존 정치권이 해결해주지 않고 워싱턴 DC는 예전 그대로 방식으로 계속 싸움질만 하고 하니까 화난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다 던지는 인간 화염병이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염병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네. 화염병의 종류, 재질 이런 걸 보고 던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에 대한 지금 주류 언론의 파상 공세 있지만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트럼프를 이제 안 지지하고 마음을 바꿀지 이거에 대한 좀 회의감은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마찬가지일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리는 없죠. 사실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지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클린턴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를 찍을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던 이제 공화당원들이 이런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 역시 그래도 트럼프는 아니겠구나 하고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당일 선거 당일에 가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얼마나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점화가 되고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시간은 사실 촉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투표장을 끌어
끌어내야 되는 약간 자기 쪽으로 기울은 그런 유권자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도 좀 축축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혼한 둘째 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각종 설이 있는데요. 저도 네.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네. 네. 근데 이 세금 문제도 사실은 지금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평가는 이게 새로운 폭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중에 트럼프가 정말 정직하게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업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세금 신고도 안 하죠. 아까 공개도 안 하죠. 멕시코에다 짓는 장벽도 멕시코 정부가 낼 거라 그러죠.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예, 예. 그걸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트럼프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지금 상황인 셈인 플러스 거죠. 마이너스에서 구체적으로 이쪽이 1점이라도 높아서 지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네네. 감정적으로 감성이 이제 와닿는 사람을 지지한다. 네, 이런 네, 뜻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분노 감정하고 예.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예. 위기 의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노 감정 가지고 트럼프가 후보가 됐고 예. 힐러리하고 지금 굉장히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치지만 예. 트럼프를 백악관까지 보낼 정도의 어떤 그 위기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예. 소득 불평등 같은 거는 이슈가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늘 있는 거예요. 네, 소득 네. 불평등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 어떤 새로운 정치판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한편 요즘에 이제 그 1차 토론회 이후 이게 지지율을 좀 격차를 벌여가던 힐러리 쪽에서도 좀 악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뭐 남편 빌 클린턴 때문에 위기에 좀 처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네. 뭐 크레이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미친 정책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같은 여러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런 네. 이제 건강보험 쪽으로 사람들을 편입을 시키는 것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거의 뭐랄까요 시그니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대표적인 같은 작품이죠. 민주당 후보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으면 사고 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정치에 이렇게 뭐 뛰어들어서 활동하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의 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힐러리 클린턴 자기 부인이 나서서 대선 후보로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뭐 백악관에 입성하기 뭐 한 발자국 남았다라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뒷방에 있는 것을 그걸 좀 못 견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요지였는데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어떤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뜻이었는지는 사실은 좀 더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좀 더욱 더 점화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고도 안 할 거고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이제 할 건 분명한데 네. 뭐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약간 격앙돼서 조금 말실수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도 1994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물론 이제 뒤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건강보험을 개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자기 거는 사실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케어는 통과를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약간 열등감도 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위키리크스에서는 이제 조만간 폭로 문건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힐러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위킬리크에서 뭐가 또 폭로하겠다고 뭐 여기저기 뭐 공개적으로 뭐 며칠 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힐러리의 어떤 부정지성, 못 믿겠다라는 어떤 그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고 예.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지금 11월 8일 대선이 결정적으로 판세가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 그 10시부터 이제 그 부통령 TV 토론회가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거의 뭐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부통령 TV 토론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팀 케인, 공화당에선 마크 펜스 후보가 나섰다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해요. 마이크 펜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인디아나의 주지사죠. 연방 하원 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고 그리고 예전에 방송인이었어요. 잠시 예. 이제 정치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보다가 들어왔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상관없이 사실은 그 방송인의 태도가 있어서인지 그 카메라를 보는 어떤 뭐
시선이라든지 뭐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글쎄 티파티의 그 후원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극단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 혹은 이제 그 한쪽에 있는 티파티 입장을 대변한다는 뜻에서 뭐 트럼프가 약간 좀 들쑥날쑥하니까 좀 안정감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케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버지니아 토박이에요. 지금 현재 부통령 토론회가 버지니아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예, 예. 버지니아주에 이제 뭐 지금은 현재 상원 의원이지만 그 전에 주지사도 지냈고 그 이제 주도 리치몬드의 시장도 지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부통령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부통령 관련해서는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영어 표현에 one heartbeat away. 그래서 심장 하나만 없어지면 대통령 될 자리라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바로 이제 승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 표현이 있지만 부통령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 외국의 독재자가 죽으면 그 장례식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가, 본인 그 장래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는 위치다라고 할 정도로 부통령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풍자적으로 조금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2000년 여기 부통령이 그 조지 W 부시가 임명했던 그 닉 체이니가 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상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특히 예. 조지 W 부시가 이제 외교 정책의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딕 체이니는 뭐 포드 때부터 그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때 뭐 국방장관도 했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라크 전쟁 결정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딕 체이니가 미국 부통령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권한 같은 거를 굉장히 증대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지금 토론에 이렇게 저도 앞서서 잠깐만 듣고 왔는데 사실은 이 부통령들이 이제 앞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부통령의 TV 토론은? 일단 뭐 그 몇 명이 보느냐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1차 TV 토론 때 뭐 거의 그 8,400만 명 정도 봤다고 하는데 예. 한 예상이 한 3천만 명 정도 볼 거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는 시청자 숫자도 확 줄 거고요. 또 굉장히 또 부통령들이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팀 케인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지금 상원의원이어서 버지니아라는 주가 굉장히 사실 힐러리한테는 중요한 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버지니아를 이겨야 사실은 그 일렉토럴 칼리지 계산을 해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버지니아를 이기고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그다음에 네바다를 이기면 오하이오를 주고 플로리다를 주고 아이오와를 주고 노스캐롤라이나를 줘도 트럼프한테 예. 힐러리가 279명의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9명이 더 많은 거죠. 270명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버지니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미국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쪽에 네바다라든지 뭐 애리조나라든지 하는 주들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겠군요. 자, 이제 앞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은 2번이 남았는데요. 글쎄요, 이제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토론회가 사실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토론회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 마련이고 그 토론회를 보고서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고요. 네. 대신에 이제 어떤 무드를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토론회에 거기서 이제 그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얘기를 하고 또 그 승패에 좀 상승 무드를 더 이제 뭐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점점 하락 무드를 가는데 더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변인데 네. 그래서 2차, 3차 토론회는 지금 뭐 9일, 19일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2차 토론회 같은 경우는 타운홀 방식이라고 해서요. 좀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관객 쪽에서 이제 질문도 오고 요새는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유권자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그리고 어떤 즉흥적인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재치 있는 답변을 잘할 수도 있는 그런 포맷이고 또 클린턴으로서는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